일본군 첩보대로 북로 군정서 부대를 비롯 홍범도 부대와 각지의 독립군 부대가 화룡현 청산리로 모여들었다. 지금은 청산리 기념비가 있는 초입부터 골짜기 깊숙한 곳까지 청산리 일대는 우리 동포들이 정착해 살고 있었다. 수십 리 이어지는 심상 계곡은 먼저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고 적을 방어하기에 유리한 지형이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리의 수준의 범위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산리는 좌우로 몇십 킬로 되는 만한 아주 넓은 공간이었다. 그만큼 뭐 행정구역이 완비되어 있는 곳도 아니니까 그냥 통칭해서 상징적으로 청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청산리 일대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 곳에서 전투가 있었고, 어떻게 하면 밤사이에 몇백 미터 되어지는 고지, 몇백 고지를 한두 개를 넘어야 되는 일도 벌어지는 정도의 넓은 곳에서 12월 21일부터 26일 사이에 5박 6일 기간 있었던 전투를 통칭해서 청산리 전투 내지는 청산리 전역이라고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월 21일 백운평 전투를 시작으로 완누구, 천수평, 어랑촌 등 6일 동안 10여 차례의 치열한 전투가 전개됐다. 청산리 입구에서 골짜기를 따라 산길을 달린다. 지금은 길이 났지만 100년 전에는 자연지형 그대로의 계곡이 통로였다. 대개봉 기슭의 직서인데 이것이 청산리 전투의 첫 전역이 현장입니다. 북로 군정서 이동에 대한 첩보를 이미 입수한 일본군은 청산리 일대 전후로 진입해 독립군을 포위하겠다는 작전이었다. 전날인 20일 밤,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 부대는 이미 백운평 일대 직소에 들어와 있었다. 왼쪽과 오른쪽 모두 험준한 산지이니 이곳이 우리가 싸울 곳이다. 각 소대는 매복하고 경계를 늦추지 마라. 양쪽으로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골짜기는 수적으로 열세인 독립군이 매복전을 펼치기에 유리한 장소였다. 만주의 10월, 밤 추위는 매서웠다. 독립군 병사들은 추위와 졸음을 견디며 숨죽여 적을 기다렸다. 10월 21일 아침, 드디어 일본군 전위부대가 계곡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일본군이 독립군 매복지점 10여 보 앞까지 근접하자 김좌진 장군은 공격 명령을 내렸다. 300여 명의 독립군이 일제 사격을 가했다. 30분 만에 전위부대는 섬멸됐다. 제1선 정면에 중대를 이끌고 매복해 있던 기문의 북로 아군 실정기에 따르면 뒤이은 1군 주력부대 또한 당황하여 제대로 응전하지 못했다고 한다. 후방에 계속 전진하던 적의 부대는 목표 방향이 전혀 맞지 않는 사격으로 소총 기관총을 난사하였으나 일발의 효력이 없었나이다. 첫 전투인 백운평 전투를 승리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술적으로 유리한, 이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나갔죠. 그리고 어랑촌 전투에서 이제 그 적과 일본군과 교전해서 승리함으로 해서 사실은 거기서 거의 전투가 대규모 전투는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22일 일본군 주력부대는
완노구에서 홍범도 부대에 대한 포위망을 좁혀갔다. 천리봉에 지휘부를 설치한 홍범도는 일본군의 계획을 미리 간파했다. 홍범도는 적의 포위전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나의 심정이 꺼림칙하여 밤중에 군사를 집합시켰다. 이대로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건 꺼림칙하다. 지금 즉시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 매복한다. 알겠나? 예! 부대를 두 개로 나눠 적의 예상 이동 경로인 넓은 골 남북고지 양측에 매복해 있다가 선제 공격을 퍼부었다. 유인 작전에 말려들어 일본군 400여 명이 사살됐다. 지형과 적의 움직임을 읽고 작전을 세우니 백전백승이었다. 나의 군인 520명이 사방을 둘러싸고 벼락치듯 막 사격하니까 적은 끝내 나가지 못했다. 주로 험지에서의 산악지형에서의 전투는 이런 포병이라든지 또는 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주로 소총, 기관총에서 이루어진 작전이 주가 되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선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 전투도 계곡을 통해서 들어오는 일본군을 최대한도로 가깝게 유인을 해서 거기서 직사화기, 소총의 거리에 근접했을 때 집중해서 사격을 통해서 일본군을 경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연일 계속된 산중에서의 전투. 병사들은 끼니를 챙겨 먹을 리 만무했다. 삼일을 저녁 공복이다시피 되었으므로 대검으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거나 손으로 도토리를 따서 먹었고 나중에는 군장 안에 있던 황초까지 조금씩 아껴 먹은 일이 있으니 이것을 보면 그 시간 얼마나 굶주렸고 피로했는지 가히 알 것이 올시다. 단순하게 10월 20일 날 청산리 전투만 기억을 하시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치열했다는 거. 그 다음에 숲속에서 잠을 자야 되니까 그냥 낙엽이 쌓인 웅덩이 밑으로 들어가서 보초를 돌아가면서 자고 제일 문제가 이제 식량이 없다는 거. 뭐 감자, 메달, 뭐 마른 콩 뭐 이런 거 좀 주머니에 넣고 싸우는 정도였으니까. 청산리 전쟁 6일 동안 우리 독립군은 어떻게 버텨냈던 것일까? 골짜기 곳곳에 흩어져 살던 동포의 지원과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 부인들은 애국하는 참된 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탄우가 분분한 전선에 용감히 나아가 어떤 군인들이 응식치 않을 시에는 부인들이 울며 권하기를 만일 먹지 않으면 우리 다 죽을 각오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여 기어이 먹도록 했다. 청산리 전쟁의 승리는 독립군뿐만 아니라 온 동포가 합심하여 얻어낸 승리였다. 지금도 용정, 간도 지방에 가면은 늘 나이 드신 분들 얘기가 물론 직접 겪었던 일도 있고 부모들로부터 들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감자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겨울에 교포들이 이제 산중 무슨 동굴 입구에다가 나무 잎을 덮어놓고 고구마나 감자를 갖다 놓으면 이게 얼어버린 거면은 이걸 우리 독립군들이 감자를
짜게 가지고 죽을 써먹고 그랬다라는 그런 그 참 비화가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 그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누구 할 것 없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보 면에서 많이 지원을 했던 것이죠. 화룡현 어랑초는 일제강점기 함경북도 어랑사 마을 사람들이 집단 이주에 개척했다고 한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무심한 듯 고즈넉하기만 한 농촌 마을은 100년 전 청산리 전쟁 최대 격전지였다. 어랑촌에는 일본군 정예부대가 집결해 있었다. 김좌진 부대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적에 대응했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일본군 주력 부대에 밀리고 있었다. 위기의 순간 발사! 퇴각했던 홍범도 연합부대가 전투에 가세했다. 전세는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오전 9시부터 10시간 동안 양측 전력이 총동원된 혈전. 청산리 전쟁 최대 격전의 결과는 독립군의 대승이었다. 북로군정서 총재 서일은 청산리 전쟁에서 일본군 1,400여 명을 살상했다고 그 전과를 임시정부에 보고했다. 우리 독립운동사, 특히 항일 무장투쟁 사상 가장 그 빛나는 전권을 거두었다. 특히 대규모 독립군 연합부대의 정규군 격파라고 한 그런 점에서 특히 그 전과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그 평가를 내릴 수가 있고, 이 독립전쟁 결과 역시 그 봉동 전투를 이어서 독립전쟁이 알려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우리 독립운동 세력에 큰 희망을 주면서 그 이후에 영향을 주면서 독립운동을 고양시켰다. 만약에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봉오동 대첩, 청산리 대첩이 없었다 그러면은 우리 독립운동사는 대단히 빈약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대첩이 있음으로 해서 이후에 무장 독립운동이 상당히 활기차게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청산리 전역의 승리를 통해서 향후 독립군들이 무장 투쟁을 하는데 실질적인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산리 전역에서 주역이 됐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광복시까지 꾸준히 지속적인 항일 투쟁을 전개했던 사실을 보면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나라 대한민국. 그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독립을 향한 뜨거운 의지로 쟁취한 승리의 기억. 그 정신은 끝까지 살아 20년 후 한국 광복군 창설의 밑거름이 되었다. 일제에 맞서 끝끝내 품었던 독립에 대한 열망, 꺾이지 않았던 믿음. 100년 전 우리 독립군이 물려준 값진 유산이다.